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된다, 잘 된다. 아,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고 색깔이 컬러풀해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만 봐도 알겠죠? 자기 긍정의 확언에 관한 책이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시크릿 책이 참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 책의 느낌과 비슷했고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긍정 확언은 좋은 거죠. 자기를 좋은 쪽으로 말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행동도 하게 되니까요.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할게요. 박시연, 긍정 확언 기법을 터득하고 마음과 말 습관을 바꾼 지 2년 만에 월급 160만 원, 저임금 회사원에서 근무하는 회사마다 영업 부분 개인 매출 1위를 달성하는 억대 연봉 고소득자가 되었다.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어느 날 TYK 그룹 김태현 회장의 책을 만난 후에 2,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성공 관련 영상을 섭렵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인드와 말 습관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책을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긍정 확언 기법을 전파하며 그녀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며 꿈을 이루는 데는 제한 시간이 없다. 특히 일과 인간관계에서 탁월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녀는 책을 2,000권 넘게 읽고 인생의 정상으로 가는 방법의 공통점을 어떤 법칙을 깨달았다고 해요. 말하는 대로 돼. 넌 할 수 있어. 넌 반드시 돼. 이런 말들을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날 축복까지 해주면서 진심으로 마음먹고 원하는 바를 확언한 동료들이 매출이 놀라울 정도로 다들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례 시작하며 1장 자신을 믿는 사람이 미래를 바꾼다. 2장 당신은 한 걸음 내디딜 힘이 필요하다. 3장 당신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 4장 당신은 더 자신 있게 말해도 된다. 5장 외쳐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연한 기회에 자산이 몇 백억 원대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는 게 통 재미없네요. 인생이 너무 심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지금 내면을 들여다봐라. 이처럼 삶에 쫓겨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고 있나? 억만금 재산보다 중요한 내 안의 외침. 인생의 목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데 있고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자기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것을 수장하고 있다. 진실한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운명을 거머쥔다. 나의 성공은 내가 정한다. 꿈을 이루기에 적당한 데는 없다. 세상이 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하거든 그런 말 따윈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난 준비가 됐다고 외쳐라. 성공하는 사람의 뇌로 바꾸는 세 문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장은 바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 미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꿈을 실현한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꿈은 완성형으로 말한다. 사람들은 미래를 너무 두려워한다. 나는 꿈꾸는 자다. 나는 자신을 믿는 자를 위한 방송인이다. 마지막까지 웃는 사람은 바로 나다. 꿈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날마다 성공을 확언한다. 매일 반복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이 각인되고 행동이 과감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게 된다. 당신의 삶에 올바르게 명령하라. 누구나 내일을 창조할 힘을 지니고 있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담배 살 돈도 없는 무명 배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고 5개월간 수도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매일같이 할 수 있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영하 14도의 날씨에 곤지암에 가서 알몸으로 할 수 있다고 외친 적도 있다고 해요. 그 배우는 바로 정광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5개월간 자기 암시를 한 후에 MBC에 찾아가 PD에게 배역을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허준에 캐스팅되었고 연기 대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죽음도 비켜가는 선택,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죽음의 수용소, 저자 빅터 플랭클은 신경과 의사였다. 어머니와 동생, 아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그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다. 수용소에서도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함께 삶의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극적으로 생존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정말 저도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거든요. 이 책도 언제 꼭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책 한 권을 꼽으라면 이 책을 1위로 꼽고 싶고요. 제가 가끔씩 삶이 힘들 때마다 이 책을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었던 책입니다. 무심코 한 말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하버드 의과대학 마틴 타이거 교수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정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해마 부위가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이런 사람은 높다고 해요. 어릴 적 너 같은 게 뭘 알겠니? 뭘 하겠니? 너만 보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너 그것밖에 못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꾸준히 들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기 파괴적 사고가 신념으로 각인되어서 그게 진실로 자리 잡힌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결국 상대에게 버림받고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질병에 시달리고 알레르기, 두통, 무기력증, 피곤함 이런 증상을 원인불명으로 또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것인가? 인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태도가 180도 바뀐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두뇌 이상의 존재이며 의식은 육체와 분리된 존재이다.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각성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 한마디로 행복해질 확률. 어떤 말을 듣고 움직이냐에 따라 뇌가 파동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을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우면 타인과 주변에도 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해요. 악성 댓글이 한번 달리기 시작한 곳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휩싸이고 맞아요. 저도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댓글을 안 좋게 쓰면 덩달아서 연이어 부정적인 댓글이 쓰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파동에 영향을 받아 불안과 공격성의 파동이 모여 크게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심코 남긴 한 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당신의 상상은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상은 왜곡된 정보를 꾸미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 들어맞는 객관적 사실이 없는 상태를 믿는다면 그것은 정신병이다. 모든 상상력은 신체적으로 동기화시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한다. 타이거 우즈는 6살 때 확언하며 심상화 훈련을 했다고 해요. 나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그 결과 프로 데뷔 42
2주 만에 세계 랭킹 1위로 오르고 683주 동안 1위를 지키는 신화를 썼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류 슈쿠는 정치적 혐의로 감옥에 간 적이 있는데 6년의 생활을 보냈는데 6년 후에 아주 공백을 6년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상상으로, 생각으로 매일 피아노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화할수록 내 것이 된다. 심성화는 1인칭 시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해요. 우리 뇌는 시각화한 것을 기억으로 저장한다. 이미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운전을 처음 할 때는 무척 긴장되지만 경험이 많이 쌓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 이렇듯 심상화로 상상한 모습은 노력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사람 미래의 변수는 감정이다. 권위 있는 신경과학상을 수상한 생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앤더슨은 감정이 뇌와 신체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더 풍성하게 베풀거나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도 감정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감사와 행복의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기분 좋게 산다. 난 좋은 기분을 선택한다.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긍정적 감정은 더 좋은 것을 연결하며 허용의 범위를 넓혀 좋은 결과를 끊임없이 만든다. 감정도 경험이다. 감정은 조절할 수 있다. 통제 못하거나 어쩔 수 없는 감정이란 없다. 감정은 뇌에서 순간 발생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듯이 짐작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우울함이 드는지 꼼꼼하게 적고 그 이전 어떤 상황이나 행동으로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왔는지 적고 부정적인 감동을 행동을 촉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확언하기.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 회사에 데려다 주는 지하철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감사 확언을 하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보다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당신의 감이 맞는 이유. 인간의 뇌파는 자기의 반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연구에 참여한 도쿄대학교 교수는 인간은 육감으로 자기장을 느낀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창작자들은 역시 감정적으로 깊이 사랑하거나 슬플 때 직관적으로 좋은 창작물을 만든다. 기수련자들이 느끼는 기감 역시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직감은 정확하다.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대학교의 마리우스 어셔 심리학교 교수인 연구진은 인간의 직감 90%가 적중한다고 그런 가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파워 블로그 스콧 슈만은 타임의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는데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는 패션만 찍는다. 그가 직감적으로 찍은 사진은 블로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블로그 광고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을 놓치지 않는 힘. 직관이 들어오면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이 떠오른다. 직관으로 얻은 아이디어로 반드시 실천하고 결단하라고 합니다. 직관력은 훈련을 통해 키우고 확장할 수 있다. 몸의 크기에 따라 마음의 크기도 변한다. 몸은 정신을 만들고 정신은 몸을 만든다.
한자 한자 내 꿈을 눌러 써보자. 종이에 펜 꿈을 준비하라. 책은 김승호 회장의 영향으로 목표 100번 쓰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요. 프랑스의 실험인지 심리학 교수 스테니슬라스 디아이는 글을 쓰면 특수하게 작동하는 신경회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면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기 대신 하루 3줄 확언 쓰기. 확언을 쓰는 시간은 일정해야 좋다고 해요. 건강. 나는 점점 건강한 몸이 되고 있다. 건강해지는 거에 감사하다. 아토피가 점점 나아 깨끗한 몸이 돼가고 있다. 암이 치유군단의 폭탄을 맞아 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사랑. 시연아, 난 널 사랑해. 정말 널 사랑해. 정말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글을 또 써보라고 합니다. 저항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언 쓰기를 시작하면 점차 신호가 오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실현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고 합니다. 감정은 행동을 따라간다. 타인에게 베푼 축복과 선행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미국 오시올라 메카티는 평생을 세탁 청소부로 일했다. 저 이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었어요.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 11시까지 남의 옷을 빨고 다려서 번 전 재산 1억 8천을 서든 미시시피 대학교에 기부했다. 자신보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을 돕고 싶다면서 평생 일했던 1억 8천을 기부했다고 해요. 뉴욕타임즈는 이 일을 머릿기사로 내보냈고 타임은 올라의 인생을 실었다. 사람들은 오시올라 메카티가 시작한 장학기금의 기부금을 보탰다. CNN 뉴스 설립자인 테드 터너는 그녀의 모범적인 행동에 감동했다며 유엔에 10억 달러를 또 기부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그녀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메달을 수여했고 하버드 대학교는 그녀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유엔도 상을 주고 하티스버그 씨는 오시올라 메카티의 날을 지정했다고 해요. 스스로 자랑스럽기를 원하면 자랑스러울 만한 일을 하면 돼요. 감정은 행동을 따라가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멋지시죠? 만족감과 행복감이 강하게 올라가면 삶에 큰 영향으로 주는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핀란드는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실패를 축하한다고 해요. 큰 성공 뒤에는 항상 실패가 있었음을 알리고 축하해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웹스토어에 앵그리버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51번의 실패 끝에 나왔다고 합니다.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운을 기억하도록 일기를 쓰는 것도 운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감사 일기도 이와 비슷하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어떤 운이 나에게 있었는지 기록하고 마무리로 이런 일도 있었네. 나는 운이 좋아 하면서 다시 운에 감사해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조 원을 받고 자신의 철강 회사를 매각한 카네기는 자신이 불을 이룬 법칙을 후대에 전수했다고 해요. 법칙의 핵심은 마음이다. 풍요 확언을 하고 뇌는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시냅스를 만든다. 생각은 신념이 되고 풍요를 가져오는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